예, 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학생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상보다 체상을 보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학생 가운데 신발 꺾어서 신고 다니는 학생, 이거 정신이 나태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도 뭐 비싼 거는 한 돈 10만 원, 15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그 명품 신발을 꺾어서 신고 다니면 아무래도 신발이 금방 망가지기 쉽잖아요. 부모님이 신발 한 컬이 이렇게 사줬으면 아껴 신어서 졸업할 때까지 신든지 이렇게 꺾어 신고 다니면 이게 올바른 사고를 지닌 학생이라고 볼 수가 없죠. 두 번째, 신발을 갖다가 이렇게 질질질 끌고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역시 정신 상태가 해이하고 좀 나태한 학생이 됩니다. 제가 뭐 남녀공학 학교에 있을 때는 특히 여학생반에 들어가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니네 저 남자친구 사귈 때 저 신발 질질질 끌고 다니는 놈은 쳐다보지도 마라. 오죽하면은 제 몸도 하나 뭐 건사해서 신발 질질 끌고 다니느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됨을 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거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용모 단정치 못한 학생, 삐딱한 자세로 책을 보는 학생. 자, 재미난 얘기를 하나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어느 시골 학교에 있을 때 쉬는 시간에 보면은 이렇게 학생이 여러 가지로 이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에 개학하고 3월 한 4일, 5일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쉬는 시간에 학교 옆에 그 담벼락이 있습니다. 거기가 좀 바람이 안 불어요. 그래서 그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휴 하고 춥다고 3월 초도 좀 추우니까 햇빛 쬐는 학생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운동장에서 몇 명 모여서 축구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시골 학교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한 5m, 10m 가면은 이렇게 논두렁이 푹 꺼져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숨어서 담배들을 갖다가 핍니다. 제가 학생들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지만 거기 그 논두렁에 숨어서 이렇게 몰래 피고자 하는 그런 학생까지 쉬는 시간에 쫓아가서 이렇게 잡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 기준으로 제일 이 중에서 바람직한 거는 어찌 보면 운동장에서 이렇게 축구하는 학생이 제일 좋겠죠. 자, 그러면 담벼락에 붙어서 햇빛 쬐는 학생하고 논두렁에 숨어서 담배 피는 학생하고 어떤 놈이 제 눈에 더 보기가 싫게 느껴졌느냐? 좀 궤변일지는 모르나 저는 그래도 논두렁에 숨어서 담배 피는 놈은 뭔가 생기가 있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놈이 담배 한 대 피고 또 책 볼 수가 있고 악착같이 저놈이 뭔가 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말이 안 되나요? 그런데 이 담벼락에서 여기 오른손에다가 깡통만 하나 걸어주면 완전 거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제 눈에는 담벼락에 붙어서 햇빛 쬐고 몸도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하는 이런 학생이 보기가 싫었습니다. 제 눈에는. 자, 세상을 보자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학생의 예를 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 학생이 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질문하느냐? 수업 끝나는 종이 울려서 제가 이제 출석부하고 책하고 이렇게 싸고 있으면 그때 그 학생이 교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하는 행동이 좀 생각이 깊은 학생입니다. 수업 시간에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막 말하는 중에 질문하면 뭐 답변하고 그러면 그 어떤 수업의 맥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하루는 놀라운 게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낱말 뜻이나 몰랐던 거, 이해 안 되는 것을 질문한 게 아니라 아까 이 얘기를 예를 들어줬는데 이 이야기를 왜 했냐는 거예요. 왜 했냐. 저도 그날은 아니 모르는 걸 물어보든지 그래야지
이거는 수업 시간에 판서하면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 예를 갖다가 왜 들었느냐? 자기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여기에서 이러한 거에서 연상이 돼서 관련이 있어서 내가 예를 들은 거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참 이렇게 공부를 하되 이렇게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예가 여기서 왜 나와야 되느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까지도 알고자 했던 학생입니다. 어떠한 행사로 인해서 수업을 못 듣게 될 때 하루 들어가니까 그 학생이 없더라고요. 근데 교탁 위에 이렇게 녹음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디 뭐 상 타러 갔는지 그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이렇게 친구한테 부탁해서 교탁 위에 녹음기를 올려놨습니다. 참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름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부모가 학교 갔다 온 자식에게 묻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 오늘은 뭘 배우고 왔냐? 이렇게 묻죠. 그래,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어? 그런데 이스라엘 부모가 학교 갔다 온 자식에게 하는 말이 있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래, 오늘은 학교에서 무엇을 질문했냐? 이렇게 묻는답니다. 참 요즘에 저도 유튜브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력이 아주 강해져서 일본을 막 추월을 해서 우리의 국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어느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우리 민족의 IQ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다, 이런 걸 본 것 같습니다. 105 평균 지능이 아주 높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못지않게 또 이 머리 좀 괜찮다고 보는 민족이 유태인 민족이 좀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부모님들이 오늘은 뭘 질문했냐, 이렇게 탐구적인, 우리는 좀 어찌 보면 주입식 교육이죠. 선생님이 학교에서 뭐뭐뭐 이렇게 막 하면은 학생들은 앉아서 주로 듣는, 물론 이제 요즘에 뭐 이런 창의적 개발하는 뭐 이런 수업이라고 그래서 뭐 원탁에 둘러앉아 가지고 뭐 대여섯 명이 이렇게 분단별로 뭐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번에는 관상보다 체상을 보자, 일상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음식 먹을 찌개 골라 먹는 사람 안 좋겠습니다. 김치를 먹는데 이 속에부터 파먹는 사람, 이전에 제가 같은 학교에 있었을 때 최도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관상도 보고 이렇게 체상,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김치 속을 갖다가 파먹는 사람, 요거 아주 소인배라는 거죠. 어떻게 맛있는 것부터 먹으려고 쏙 빼먹는, 젓가락으로 좀 깐작깐작하는 사람,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먹는 사람, 이거 우리 흔히 소인배들이 이런 행동을 잘합니다. 그저 복스럽게 퍽퍽퍽 이렇게 먹으라고 우리가 밥상머리 뭐 교육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 맛있는 음식을 골라서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맛 있는 것부터 먹고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맛 있는 것부터 먹는 사람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맛 없는 것부터 먹고 맛있는 것은 나중에 먹는 것이 뭔가 어려움을 참고 좋은 결과는 나중에 얻는 그러한 인간형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자 예로 마시멜로 책 얘기 다들 아시죠? 어린아이에게 마시멜로라고 하는 솜사탕 같은 맛있는 꿀떡, 야 요거 내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안 먹으면 하나 더 줄게. 그러면 아이는 먹고 싶은데 안 먹고 기다리면은 하나 더 준다고 했으니까 좀 의지가 조금 강한 아이들은 먹고 싶은 유혹을 참고 견뎌내는 거죠.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지닌 아이가 있을 수가 있고, 에이 그냥 먹고 싶은데 먹어야지, 이런 애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청소년으로 자라서 높은 학업 성취를 이루었고 인지능력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였다는 거죠. 참고 기다릴 줄 안 학생에게, 즉 자신에 대한 통제력과 인내심이 좀 있었던. 자, 그러나 또 최근의 연구로는 아동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더 중요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환경의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기다리더라. 가난하고 심리적인 여유가 없는 이러한 아이들이 참지 못하더라. 그래서 꼭 개인의 어떤 의지, 통제력이 아니라 그 아이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이 더 중요하다. 예, 이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 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뭐 ROTC 출신인데요. ROTC 출신들이 좀 성취 동기가 좀 뛰어난 편입니다. 리졸브 오피셜 트레이닝 콕, 예비역 무관 후보생. 그래서 이런 제도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국가에서 장교의 그 재원을 키워두고 확보해 두는 거죠.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그 장교, 소대장 자원이 좀 부족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ROTC라고 2년 4개월 복무하면 됩니다. 그 중에 4개월은 광주 보병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실제 복무는 2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ROTC가 대학교 3, 4학년 때 학업도 하면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은 1인 2역을 하는 거죠. 반은 학생이고 반은 뭐 군사훈련 받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인고의 시간을 3, 4학년 때 거치면 이제 졸업하고 장교로 군대 복무하게 되는 거죠. 소대를 좀 통솔해 보고 지휘해 본다. 뭐 이러한 것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아무래도 좀 적극적이고 좀 이렇게 성취를 이루는 경우가 좀 많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로 검정고시 출신, 의지가 좀 강한 편입니다. 저는 어찌 보면 뭐 존경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이재명 지사님이 검정고시로, 이재명 지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시계 공장에서 뭐 일하다가 이렇게 팔도 다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을 보고 검정고시 공부해서 대학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의지가 강하고 좀 입지전적인, 그리해서 성남시장을 거쳐서 경기도지사, 또 이제 앞으로 대선, 이렇게 어떠한 굳은 의지를 지닌 그런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또 방송통신대학교도 있고요. 제가 춘천여자고등학교에 있을 때 방송통신고등학교라고 매주는 아니었던 것 같고 보름에 한 번인지 출석 수업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 드신 아줌마 또는 뭐 아저씨들이 이렇게 나이 40, 50 넘어서 공부에 대한 갈망, 그런 걸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저는 높이 삽니다.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이러한 마음 자세를 지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의지가 강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구 사범학교 나와서 당시에 교사가 되었지만은 그러한데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에 나아가기 위해서 늦은 나이에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되죠. 나중에 알게 된 게 들어가려고 혈서까지, 뭐 충성의 맹세까지 하고 들어갔다,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혈서까지 쓸 정도로 절박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애썼다는 것이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거기 책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합 받을 때도 체구는 작았지만 악으로 깡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혁명으로 어찌 보면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일반 교양 상식, 기타 알아두면 좋은 내용에 관해서 제 나름의 소신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부탁드립니다.